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온라인 체육 1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건강 제조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따라했습니까? 자, 오늘은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는 농구 기술, 드리블, 패스, 슛, 그 다음에 리바운드, 블록, 스틸, 스크린, 스위치 이런 기술을 배웠고 전술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공격 전술과 수비 전술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디펜스 3-2, 2-3 뭐 이런 거, 다음 박스 온도 소개했었고, 자, 그리고 포지션, 공격을 운영하는 포인트 가드, 그리고 득점에 신경을 쓰는 슈팅 가드, 득점력이 가장 높고 상대편 센터를 막을 수 있는 스몰 포드, 골밑 공격을 하고 센터와 같이 리바운드에 많이 참여하는 파워 포드. 자, 수비에서 지휘관 역할을 해주는 센터, 그리고 골밑 공격하는 역할. 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소개했었고, 자, 오늘은 오늘 보여준 영상은 지난번 보여준 영상과 살짝 겹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여준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확인했었는데 또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링 관련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공을 다룰 때 꼭 알아둬야 할 규칙을 살펴볼게요. 농구는 손으로 공을 던지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공을 갖고 걸어서는 안 된답니다. 공을 가진 선수는 이렇게 공을 튕기면서 이동해야 해요. 이걸 드리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드리블을 하다가 양손으로 잡고 멈췄다가 다시 드리블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자,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고 다시 드리블하면 이거는 바이올레이션 중에 하나인 더블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칙 위반으로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양손으로 잡고 멈췄다가 다시 드리블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규칙 위반이거든요.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공격하는 선수는 공을 갖고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공을 갖고 3발 이상 걸으면 심판 휘슬이 울려요. 이걸 트래블링이라고 해요. 이때도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열심히 연습하면 크블몽처럼 드리블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드리블을 계속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도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농구팬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크블몽,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 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을 잡으면서 공을 잡고 그러니까 무빙, 움직임이 일어날 때 공을 잡았을 때 첫 번째 발은 스텝으로 세지 않습니다. 제로 스텝으로 세고 그 다음 발 1, 2 이렇게 나가는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치질 검색하고 후기 읽고 그런다고 낫나요? 치질엔 먹는 약 치센. BCC. 자, 이어서 바이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농구 경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바이올레이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이올레이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추고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해요. 처음에 배우셨죠? 농구는 상대보다 점수를 많이 올리면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격은 24초 안에 끝내야 해요. 여기 백보드 위에 시계 보이시죠? 여기 시계에는 24초가 표시되는데요. 24초 이내에 슛을 던지지 못하면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의 묘미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화려한 플레이에 있어요. 속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공격할 때는 하프라인을 8초 안에 넘어와야 해요. 공격하는 팀 선수는 골 밑에는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공이 금 밖으로 나갔거나 파울이 나왔을 때는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에서 공을 건네주는 걸로 공격을 시작해요. 이때도 5초 안에 패스를 줘야만 한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바이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농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스포츠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샤클락 2초 남아 있습니다. 1초 남아 있고요. 시간을 못 봤습니다. 시간을 못 봤습니다. 신혜 선수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 시열기 다시 불어낸 뒤 2초 남았는데요. 이제 봤습니다. 울미 너걸 오버하이. 공격하기 어려워요. 양동근 마크 1초가 남았어요. 블락샷. 샤클락 바레이션. 자, 링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1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오세가 김정규를 뒤에 갖다 놓고 자, 줄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 끌었어. 세컨 바이올레이션. 1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오세가 김정규를 뒤에 갖다 놓고 자, 줄 곳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겠어요. 맹사본 제쳤어요. 낮은 패스. 버튼까지. 멀리스로 맹사본 빼줍니다. 왼쪽 코너갑입니다만. 공격자 선체로입니다. 공격자 선체로입니다. 득점 라트리프 선수 일단 득점까지는 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불렀어요.
마음도 급한 것 같아요. 오늘 점수를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희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오고 이러면 타이트해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휘슬. 에이세트 탈출 위반인가요? 타이트해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휘슬. 개인적인 몸 바라서 전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슛을 자, 드리블. 그리고 바이올레이션까지. 여기서 농구협회에서 만들어준 영상이었는데요. 드리블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종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트래블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쵸? 3초, 5초, 8초, 24초까지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바이올레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바이올레이션은 우리 공격자가 하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울은 상대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레이션은 크게 시간과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은 3초를, 5초를, 8초를, 10초, 24초 또는 30초, 14초 이렇게 나눠주고요. 행위에 관련된 거는 라인 크로스, 라인을 밟았을 때 또는 라인을 넘어갔을 때 트래블링,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트래블링 3보 이상 걷거나 축발이 드리블 하기 전에 띄어졌을 때, 더블 드리블하다가 공 잡고 다시 드리블 했을 때, 캐링 더 볼, 손바닥 위에 공을 드리블하면서 올렸을 때, 킥볼, 공을 발로 찼을 때. 하나 됐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거는 드리블 치고 공격자가 하프 라인을 넘었는데 다시 자기 지역을 넘어갔을 때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과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초 바이올레이션. 공격자가 박스 안에서 3초 이상 머물렀을 때, 아까 여기 제한구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박스 안에 공격자가 3초 이상 있을 때, 공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3초 이상 머무르면 3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립니다. 5초 바이올레이션,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 밖에서 패스나 드리블 하지 않고 5초 이상 그대로 공을 갖고 있을 때, 코트 안에서 패스나 드리블 하지 않고 5초 이상 갖고 있을 때 5초 바이올레이션. 8초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8초 동안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을 때, 이 하프라인, 아까 말했죠, 하프라인 넘어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그거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8초 바이올레이션은 이 하프코트를 8초가 되기 전에 넘어가야 됩니다. 10초 바이올레이션, 자유투를 던질 때 심판으로부터 공을 건네받고 10초 동안 공을 던지지 못했을 때. 자, 누가 슛 동작을 했을 때 슛 동작 중에 파울이 나온 경우는 자유투를 줍니다. 이때 심판으로부터 공을 받고 10초 안에 공을 던지지 못하면 10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게 됩니다. 24초 또는 30초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을 가진 팀이 24초, 30초 동안 슛을 하지 못하거나 림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때는 24초 또는 30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립니다. 근데 이 링을 맞추는 순간 14초가 됩니다. 14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공격을 하는데 상대편이 파울을 했어. 그래서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을 시작할 때 14초가 됩니다. 또는 공격하는 팀이 슛을 던졌는데 림을 맞고 나오는 경우에 공을 잡았으면 또 14초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14초 동안 공격을
링을 다시 못 맞추거나 공격을 하지 슛을 못 던지면 다시 14초 바이올레이션. 근데 이거는 14초 바이올레이션보다도 그냥 오버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격을 14초 동안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공격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잘 만들었죠? 아주 잘 만든 것 같아. 자, 이렇게 정리를 3초 제한구역 박스 안에 3초 공격자는 3초 안에 3초 이상을 머무를 수 없다. 5초 공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5초 이상 할 수 없다. 8초 하프라인 넘어갈 때 8초 동안 넘어가야 된다. 8초 안에 넘어가야 된다. 10초 자유투 던질 때 10초 안에 던져야 된다. 24초 또는 30초 공격권을 가진 팀이 24초 또는 30초 동안 슛을 던져서 링을 맞추거나 슛을 성공해야 된다. 14초 파울이나 공격하는 팀이 링을 맞췄을 때 14초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공격 때 14초 안에 슛을 넣거나 다시 림을 맞춰야 된다. 시간에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이고 아까 행위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파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드리블, 그 다음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